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대전협과 로펌고우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부당한 의료소송에 휘말린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번째 영상도 사전 설문지 작성법인데요. 형사 절차, 납부와 관련된 설문과 중점적으로 자문받고 싶은 사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체크리스트예요. 이거 역시 앞에는 민사소송과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미 전부 승소했나?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했느냐? 진행 중이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민사소송은 상대방인과 저와 1대1 관계예요. 하지만 형사소송은 검사와 저와의 관계예요. 오로지 피해자는 국가에다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가 처벌해 주세요 하면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의 증인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니까 뭐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소장인 민사소장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 1대1의 관계가 너 이런 얘기니까 네가 답해 하지만 형사소송은 검사한테 가서 검사만 보고 이런 걸 해달라는 거지 하고 이렇게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나 이렇게 닥달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고소장을 먼저 열람복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오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정보공개 통보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해왔나요? 경찰 이 질문에 이게 왜 있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질문한 거는 자기 위치를 보라. 이걸 체크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직 이 단계도 거치지 않았구나 라고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이미 몇 회 조사를 받았다. 이건 뭐냐? 아까 응급을 제대로 응급처럼 이 동영상이죠. 앞에 동영상에 말한 것처럼 소환 조사 받을 때 응급 상황인데 응급을 상황에 변호사랑 동석해야 되는데 그걸 했느냐? 못하고 이미 가서 번복하기 어려운 조서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 조서가 종료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느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느냐? 어느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지 모르고 있느냐? 이건 경찰이 검찰한테 수사를 해서 넘길 때는 이런 의견을 하게 되는데 원래 못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쪽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수사 관계에서 친밀하게 납부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같이 고소된 동료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동료의 결과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하고 인지에 대한 거고요. 피해자 합의를 하였다.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형사소송에서 알게 모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 있는 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민사와 지금 형사가 2번과 3번 문항에서 지금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 3-1 문항은 3번 꼭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3번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3-1번은 원래 개업이가 아니고 전공의들하고 좀 많이 틀린데요. 개업이나가 아니라 전공의가 이런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민사, 형사 말고 행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유일한 게 뭐냐? 의료기록 위조 변조예요. 의료기록 위조 변조는 의료법상의 자격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의료기록 위조 변조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나중에 자기 면허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3-1번은 형사에 관한 3번 질문에 딸려있는 3-1이지만 실제로 미래에 예정되는 자기 면에 대한 행정에 관한 예비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번 질문은 의료기록 위변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 전부에 표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였나요? 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응급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동석하지 않고 조사받으러 와서 인정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하면 멘붕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럼 한 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 오버해서 자기가 아닌 것까지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나?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이 있는가요? 이 질문은 뭐냐면 고소장을 확보하게 되면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라는 걸
다 지우는데 마지막에 첨부한 증거가 있냐에 증거 목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증거는 우리한테 복사해주지 않는데 증거 목록 중에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 그러면 아 나랑 얘기한 걸 녹음해 갔구나. 어떤 걸 증거로 내는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증거 그런 거 어떻게 파악할 우리에게 정보가 있는지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수사 대상이 EMR을 사용한 의료기록인가요? 손으로 기록한 의료기록인가요는 대응하는 게 틀려요. EMR은 이걸 위조라고 하려면은 어떤 상황인지랑 손은 그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EMR은 내가 엔터를 쳤다고 해서 누가 작성한 기록인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 증거 목록에 기재된 증거 중에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아까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수사기관이 병원을 압수수색하였네요. 압수수색을 했다면은 털린 거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간호사나 동료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였나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또 틀려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 마지막 질문 전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상대방 그러니까 해당 환자나 그 가족과의 현재 관계가 어떠하냐는 질문인데요. 예. 이것도 지금 중요한 질문지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항상 제가 의료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강조하는 건데 랍보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교수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랍보라는 건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예,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고요. 일단은 랍보가 중요한데 이 랍보에 따라서 지금 화가 엄청 나 계신 보호자분도 나중에는 좋게 관계가 마무리될 수가 있고 지금 아닌 것 같은 분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결과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내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초기에 랍보가 잘 형성되었고 사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다. 혹은 초기에 랍보가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나 사고에는 연락을 받거나 보지 못하였다. 초기에는 랍보가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나 사고 이후에는 피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초기부터 랍보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일단 크게 카테고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장 서명이나 형사고소장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느냐. 병원의 처치에 대해서 곤란한 게 아니라 레지던트 누구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타겟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기억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겟팅이 내가 돼 있는 건지 원망에 네. 그분에 대한 걸 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탄원서나 이에 준하는 서면 이 사람은 꼭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에 있어 이런 걸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고에게 상대방에게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있느냐 사실 인정을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느냐 이건 그분들과의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혹은 나중에 어떤 녹취록이 나올지에 대한 우리 요즘 거의 녹음들 하시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 이사에 대한 질문들은 아까 민사에서도 있었지만 형사에서도 있었지만 그 합의 이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랍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랍보에서도 생각해보면 정말 질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내가 그 환자랑 어땠고 보호자랑 어땠는지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 마지막은 주관식인데요. 어떤 부분을 지금 주관식으로 이건 뭐 중점적으로 자문받고 싶은 사항이나 기타 질문을 질문문 형식으로 기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 그렇죠. 변호사도 직업적으로 의사랑 비슷해요. 비슷한 케이스를 보다 보면 말을 끊고 싶어져요. 그건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돼요. 설명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그분이 궁금한 건 다른 걸 수가 있잖아요. 나는 뭐 우리 형도 변호사라서 일반 절차는 잘 알아. 근데 네가 의사기도 하고 의료소송의 경험이 많다면 난 특히 이 부분만 궁금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질문 형식으로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라든지 뭐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야 되나요? 이런 최고적으로 궁금한 사실을 해주시면은 상담을 할 때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시길 바라는 질문지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은 저희가 환자 히스토리 할 때 치프 컴플레인 같은 주 문제를 지금 어떤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CC 뭐 이렇게 하려다가 좀 너무 무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제가 보시다시피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한 구성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대전협 홈페이지나 영상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힘들어하시는 동료 전공의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법무팀에만 의지하여 불안해할 필요 없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막막하고 힘든 시간, 대전협과 로펌 고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